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미얀마에 그저께 돌아왔습니다. 토요일 날 오후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올 때 조금 고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미얀마는 우리나라의 직항이 대한항공밖에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복 거기서 대한항공 직항으로 다니는 경우는 일주일을 제가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차선택을 보니까 말레이 공항에 또 이렇게 쿠알라룸푸르 경유해서 가는 게 있어가지고 갈 때도 4시간 반을 거기 기다렸고 올 때는 한 10시간 이상을 쿠알라룸푸르에서 기다렸다가 우리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잘 왔습니다. 미얀마에 가게 된 결정적인 동기는 우리 로이 교회에서 100개 나라의 100개 교회 짓는 운동에 1호 교회가 미얀마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봉헌 기도를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아시는 대로 미얀마는 옛날에 버마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옛날에는 랑군이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양곤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같은. 그리고 3년 전에는 군부가 또 이게 아웅산 수치 그 정권을 밀어내고 이렇게 쿠데타를 일으킨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도 군부가 장악을 했지만 아직도 분규가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을 여행 자제하는 그런 국가기도 하고 또 이 동남아에 이렇게 다닐 때에 인터넷이 전혀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카톡이며 우리 SNS 이렇게 활용이 제일 저조한 나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미얀마입니다. 여기는 그 와이파이 되는 지역도 거의 없고 아주 좋은 호텔 거기서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도 상당히 비싸고 해서 국민들이 거의 이렇게 내 핸드폰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리고 유명한 대학도 학생들 보면은 자기 핸드폰을 갖고 있는 분들이 뭐 눈에 띌 정도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밖에 나가면 카톡도 전혀 되지 않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거기는 자체가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가 굉장히 참 아주 빈약한 그런 곳이고 또 전기 사정이 참 좋지 않습니다. 많은 지역이 전기가 아예 없어요. 우리 개척했던 우리 신축했던 그 교회당도 전기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에어컨이고 선풍기 자체가 없고요. 그래서 참 찜통더위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만은 마침 또 밖에는 우기여서 비가 많이 내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조금 기온은 이제 떨어졌지만 여전히 그 실내는 덥습니다. 이제 이런 열악한 지역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고 또 이렇게 가니까 국립대학 수준의 학교, 몇 학교에서 또 이렇게 우리 대학생 특강을 좀 해달라고 부탁이 있어서 4군데나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매일 참 바빴지요. 많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려고 합니다. 수도는 네피도라고 양곤에서 북쪽으로 이제 한 400km 떨어진 곳에 있고요. 최대 도시는 양곤입니다. 이 나라는 1948년 1월에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던 나라고 1865년부터 영국의 통치를 받았으니까 꽤 오래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화려했던 왕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립박물관에 가니까 이런 화려했던 왕조 시절 때에 그때 유물들이 다 전시가 되어 있는 것이 쭉 다 본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여기는 잘 아신 대로 영국으로부터 독립될 때에 아웅산 장군께서 굉장히 공헌하셨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분은 독립되기 6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독립 자체는 보지를 못했고 그분의 따님이 되는 수치가 그분이 1945년 6월생이신데 그분이 지금도 살아 계셨고 또 이분이 지금 현재 군부가 장악하고 있는 정권 바로 직전에 나라 국가의 고문이었고 또 외교부 장관이었고 실세였죠.
그런데 이제 가택연금 중에 현재는 있습니다. 연세가 많죠. 이제 내년이 80이니까. 그래서 그 따님이 어릴 때부터 봤던 아버지의 그 활동상 그거를 이제 받아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공식 명칭은 미얀마 연방국가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얀마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그 바꿔진 지가 얼마 되지가 않죠. 본래는 버마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치 여사가 2003년도가 우리나라에 오셨어요. 그때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하기를 자기를 이렇게 미얀마라기보다도 버마에서 왔다고 소개를 이렇게 해달라 그랬고 자기들이 쓰는 언어가 버마 언어였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이 버마어지만은 미얀마어라고 많이 또 쓰거든요. 그래서 옛날 분들 이렇게 쿠데타가 하기 이전에 분들은 아직도 이렇게 버마라는 명칭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쭉 보니까 이 버마 여기가 국경이 많이 이렇게 있는 길쭉한 나라입니다. 동서는 그렇게 뭐 폭이 뭐 30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남북 길이가 2,400km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치는 나라만 또 위에 방글라데시, 인도가 겹치죠. 중국이 국경으로 거칩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라오스, 태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나라가 인도 차이나 반도 여기서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이 면적이 우리 한반도의 전체입니다. 우리 남북 다 합친 한반도의 3.5배가 되는 곳에 인구는 5,400만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구 밀도가 굉장히 낮지요. 그리고 또 생활력은 GNP가 우리나라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4,300불 정도 이런 나라인데 요 주변의 나라 우리 지도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위에 방글라데시, 인디아가 있습니다. 중국을 국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오스, 태국 이렇게 하고 있고 해변가가 아주 깁니다. 이 한 1,600km나 되는 이곳이 바로 인도양을 이제 해변으로 두고 있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그거를 보면 가장 큰 도시가 양곤, 제가 이번에 들렸던 그곳, 우리 개척교회도 이 양곤의 이거 외곽지대에 있는 1시간 반 정도 양곤에서 떨어진 곳에 우리 교회를 건축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보면 수도가 되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가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만델레이라고 저 북쪽에 그 빨간 색깔로 돼 있죠. 거기가 지금 군사 분계 지역이에요. 여기는 가면 안 됩니다. 지금도 반군과 정부군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얀마 전체가 국민들이 굉장히 우울해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물가도 자주 이렇게 그 왔다 갔다 해서 미국 달러를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이제 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남북이 정확하게 2,185km, 해안선만 1,930km에 해당되는 것으로 아주 넓은 면적이지만 또 인구 밀도는 적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서단에 위치하고 있고 지형적으로는 서부에 아라칸 산맥, 북부에는 고산지대, 중부에는 저지, 그리고 동부에는 이제 산림지대 및 또 이런 평원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곳입니다. 기후는 2월에서 4월 사이가 거기는 여름이기 때문에 한 40도 전후한 고온다습한 것이고 지금은 우기철이어서 좀 선선한 편입니다. 25도에서 한 30도 그 사이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우기 강우량이 좀 많은 편입니다. 2,500mm니까 산모작이 가능한 곳이고요. 쌀을 아주 알랑리가 아니고 우리가 먹는 쌀인데 굉장히 맛있는 쌀입니다. 2,000쌀 정도의 이런 좋은 쌀로 밥을 먹을 수 있고요.
산간부에는 5,000m 달하는 강우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부터 4월에 이르면은 몬순이 북동쪽에서 불게 되면은 비가 오지 않는 건기철이 되는 것입니다. 내피도 수도입니다. 수도 이하의 남쪽 지역은 일월 평균이 20도 이상 온대와 열대의 경계 지역인 중북부의 만달레이, 지금 한참 분류가 심한 곳이에요. 거기에서 미치나에 이르는 지역은 일월 평균 15에서 22도 온대 기후에 속하는 그런 곳이고, 북단에서는 기후가 13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조금 약간 쌀쌀한 그런 기후를 갖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역사를 보면은 버마족이 아주 굉장히 왕성했던 것이 볼간 왕국 시절입니다. 이때 유물들이 지금도 양곤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옹우 왕조가 있었고 온바옹 왕조가 있었고, 그리고 영국 통치를 꽤 오래 받았습니다. 거의 80년 이상 받았으니까. 그리고 1948년 1월 달에 독립이 되어 오늘날 이루고 있는데, 1930년대 영국 통치 때부터 여기는 내전이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70년 동안 내전이 있는 가운데서 지금 현재 극심한 지역이 이제 지난 3년 전에 군부가 다시 이렇게 수지 여사의 정권을 밀어내고 이렇게 장악을 해서 지금은 그 군부의 군대 장관이 대통령 권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미얀마에 활약했던 이 시절, 이거를 그 국립박물관 4층짜리로 되어 있는데 1층부터 4층까지 다 이렇게 자세히는 보지 못했지만 대충 이렇게 다 돌았습니다. 굉장히 화려해요. 왕의 호자 이런 거 보면은 금으로 딱 입힌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런 것도 이제 전시돼 있고, 하여튼 이 왕조 시대의 화려함은 아주 뭐 동남아 어디 나라 가더라도 이런 정도의 있었냐 하는 식으로 굉장히 화려한 그런 이제 유물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여기는 불교의 서승불교에 해당되는 상좌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개 한 96%, 7% 됐던 그런 이제 버마였는데, 지금은 이 불교 그 인구가 85%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 중간에 이런 많은 분들이 우리 그 기독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가운데서도 침례교가 제일 많더라고요. 침례교가 제일 많고 전 국민의 한 3%. 그리고 이제 우리 장로교, 오순절 계통, 또 교회, 감리교 이런 여러 가지 성공회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단 왕국이 몽골족의 대침공으로 인해서 멸망하고 말았죠. 그 자리에 여러 소왕국들이 난립하여 패권을 다툰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는 따웅우 왕후에 의해서 통일이 되었답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에 동남아 역사상 최대의 제국으로 군림하기도 했던 이런 흔적들이 박물관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사적 유물되는 도시 양군도 이제 그런 것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미얀마 가면은 국부로 존경받는 분이 이 아웅산, 이 이웅산이라고 잘못 나왔습니다. 아웅산이에요. 이분은 1915년생이시고 1947년도 7월 달에 독립이 되기 6개월 전에 돌아가셨죠. 이 아웅산은 미얀마 군대를 설립했고요. 현대 미얀마 국부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지금은 군부가 장악했잖아요. 군부가 장악함으로 이 아웅산 장군에 대한 그런 이제 존경이라든지 관리가 좀 허술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1983년도에 우리 전두환 대통령 때 이분이 여기에 미얀마 여기 오셔서 바로 랑군 여기 아웅산 묘소를 참배를 하시고 거기서 이제 연설을 할 계획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 산부 여행과 함께 가셨죠. 그러나 이제 북한의 공작원이 이 정보를 수집하고 이제 그 전두환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폭발 장치를 다 하고 이분은 가까이 있는 땅굴을 만들어 가지고 땅 속에서 이제 버튼만 눌리면은 이것이 터지는 그런 걸로 다 돼 있었는데 마침 이제 시간이 11시 다 돼 가지고 이제 2분 전에 세단차가 싹 들어오는데 대통령 그처럼 이렇게 뭡니까 태극기를 달고 또 한쪽에는 버마 국기를 달고 이게 이제 와서 그분이 내리는 순간에 이분이 버튼을 눌렸어요. 그분이 VIP인 줄 알고. 그랬는데 그분이 누군가니 한국에 있는 주 버마 대사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그때의 이범석 외무부 장관, 또 좀 가까운 분이 한병춘 비서실장. 참 이분은 우리 함태영 의원의 그 아들로서 하버드 나오시고 서울대 나오시고 굉장히 우리나라의 수재였죠. 그 당시 천재, 3대 천재 가운데 한 분이라 부르는 한병춘 그 비서실장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장관급만 5분이 돌아가시고 그 외에 이제 그 참모진들 이렇게 해서 11명이 돌아가시고 6명의 신문 기자들, 방송 기자 이런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그 우리 한국부만 17명이 돌아가셨고 그 버마 쪽에는 또 5명의 공무원이 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모두 21명이 이 폭탄 장치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폭탄 장치하고 나서 2분 후에 전두환 대통령이 도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참 이 현장을 보고는 전두환 대통령이 한 달 이상을 이렇게 참 금식하고 또 이렇게 잠을 못 주무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끔찍한 일이 있었던 그 현장 또 이번에 가보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에 이 기념 비석을 또 세워가지고 17명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분들 다 이름을 기명하고 그 입구에는 그 현지인인데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하는 그 이제 로고를 달고 태극기를 옆에 달고 근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팁도 든든히 이제 드리고 왔습니다만은 참 이 현장을 우리가 가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미얀마 국부로 알려진 아웅산 장군의 묘소입니다. 거기가. 그래서 그분과 7분의 장군을 모신 거기에 이제 참배를 그때 하고 전두환 대통령이 거기서 연설을 하고 이러려고 그렇게 했던 것인데 그날이 1983년 10월 9일이었습니다. 한글날이었어요. 그때 참 그런 큰 사건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때 아웅산께서 돌아가실 때에 3살 됐는 수지가 이제는 장성해서 이분이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옥스퍼드가 대학이 29개 이렇게 칼리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아주 유명한 몰튼 칼리지를 나왔죠. 여기에 나온 분 가운데 대통령 된 분이 빌 클린턴 대통령 같은 분이 나오고 4사람의 그런 이제 총리도 나왔다는 그 명문입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 그분이 이제 영국에 있는 현지인과 결혼을 함으로 이 현재 이 미얀마 당국에서는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은 나라의 대표가 될 수 없다. 이런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지가 대통령은 되지 못합니다. 남편이 이제 영국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머니께서 위도가셔서 이렇게 편찮으실 때에 그가 영국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가난다고 있으면서 그다음부터는 여기를 떠나지 않고 지금도 지고 계시며 지금은 이제 가택연금 중에 있어서 이분을 만나지를 못합니다. 군부가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곳입니다. 좌우지간 아웅산 이분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안내했던 김균배 선교사님은 이 지역 미얀마에서 30년 된 아주 베테랑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 기독교 총연합에서는 이분을 미얀마의 대표로 이렇게 앉혔고 제가 또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우리 심평종 목사님, 우리 세계총 대표회장을 하셨던 목사님이 가셔서 여기에
교회당도 건축해 드리고 신학교도 이렇게 지어드리는 이걸로 인해서 여기에 미얀마에 꼭 저보고 좀 가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교사님하고 인사가 됐고 우리 교회 또 방문해 주셨고 그래서 우리 교회 1호 교회를 우리 미얀마에 짓는데 비용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선정해서 짓게 된 건데 이번에 가보니까 참 잘 지어져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우기철에 지어진 거라 아직도 완성을 못했어요. 밖에 또 칠도 좀 덜 해야 되고 안에도 이렇게 바닥도 좀 더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것이 좀 남아있는데 그거는 이제 우기가 끝나고 건기 때 우리 가을철 때 그때 이제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성도님이 이렇게 30명이 계시는데 우리 헌당 예배하고 나서 지난주에 보니까 50명이 또 모이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우리 기도인협회에서 나온 이게 보마역 성경책도 다 한 권씩 또 선물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정말 이런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웅산의 가문은 영국이 보마를 합병했던 1886년 꽤 오래전에 합병됐잖아요. 그 후로 계속 반영 저항 운동을 주도하면서 명성이 높았고 아웅산은 랑군대학교 이번에 제가 갔던 그 양곤대학입니다. 여기에 재학하는 동안에 학생의 서기로 활동을 하셨고 1936년 2월에는 우누와 함께 동맹 휴학도 이끌어냈던 분입니다. 1937년에는 버마가 인도에서 분립이 됐고 또 이듬해 대학을 졸업한 뒤에는 민족주의 조직인 우리 버마인 연합에서 일하다가 1939년 이 조직의 총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웅산은 일본에서 군사훈련을 받았던 30인 동지의 한 사람인데 훗날 이제 반일 그 운동에 앞장을 서는 영웅으로 됩니다. 영국보다 더 잔인한 방법으로 통치하는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30인 동지와 함께 파시스트 인민 해방 연맹을 결성해서 일본에 대한 정운동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일본과도 싸우고 영국과도 싸우고 해서 마침내 오늘날 미얀마 독립의 기초를 이뤘던 분이 아웅산 장군이에요. 그래서 지금 국부로 이렇게 인정을 받는 분입니다. 이분이 잠들고 있는 바로 이곳이 아웅산 국립묘지예요. 우리 1983년도 우리나라 전두환 대통령의 그 참모들이 돌아가신 장소가 바로 이 앞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금지구역입니다. 접근을 못하고 있고 이 옆에 있는 우리 아웅산 동상이 있는데 여기에 이분이 정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독립운동 이후에 아웅산의 행적에 대해서 참고 그냥 잠깐 하시면 됩니다. 독립 이후에 미얀마는 민족 분쟁이 계속 있었고 군부 정권이 이제 장악이 돼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이게 소요가 사태가 있는데 미얀마에 대한 소식이 쑥 들어간 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나므로 이게 이제 세계 뉴스에서는 뒷전으로 갔지만 지금 또 여전히 미얀마는 불안하고 또 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지금 우리나라 한인들이 한 2천 명 정도 살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는데 모두 다 조심들 하고 계시고요. 양군에 이번에 가보니까 양군은 2년 반 전에 이게 이제 그 소요 사태가 진정이 돼가지고 안정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은 괜찮고요. 대부분 지금 괜찮는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만달레이라는 그 도시만이 지금 또 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최군부 수장되는 총사령관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웅 헐라밍이라고 헐라잉 1956년생이신데 이분이 지금 미얀마 총사령관으로 사실상 미얀마의 최고 지도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그 네피아라는 그 도시 네피도에 거기서 이제 그 대통령 궁에 그 하면서 통치 중에 있습니다. 그는 2011년 3월부터 군 총사령관직을 맡고 있고 또 이분의 국가행정평의원 이장도 겸했고 또 미얀마 군 최고사령관을
겸하고 있고 미얀마 총리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웅산 우리 그 수치 전 미얀마 국가 고문이 선출된 미얀마 정부를 전복을 한 후에 지금 정권을 장악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참 이 나라는 천년 자원이 풍부해요. 태양광도 발전하고 있는데 전기 사정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태양광은 굉장히 발전된 곳인데 그래서 이제 양군 이런 대도시도 전기 보급률이 4시간 전기 주고 4시간 이렇게 전기를 끊고 이래서 24시간 하는 게 아니라 하루에 절반 정도밖에 전기 공급을 못 합니다. 그리고 시골 가면은 대부분 전기가 없어요, 자체가. 그래서 그들이 호롱불 밑에서 지금 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인터넷이고 뭐 TV고 이런 거 없죠. 다 그런 시골에 그런 곳에 우리가 지금 교회당을 지었는데 미얀마의 전체 지금 교회에서는 한 300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교회가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교회를 지을 때에 우리 김성교사님과 의논할 때에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할 때에 우리가 그랬습니다. 교회당만 지어주면은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것이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의논한 결과 자기 제자 중에 많은 제자들이 가정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대요. 교회당 건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는 가운데 한 30명 모이는 제자 교회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사택 옆에 땅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35평 그 교회 건물을 지었습니다. 안에 처음에는 한 30개 의자를 넣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번에 가니까 한 60여 명이 오셨어요. 그래서 의자가 한 60개 정도 우리가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예상보다 수용 인원이 좀 더 많이 됐다는 거. 뭐 빡빡하게 앉으면 100명까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한 것이 그 교인들이 낮에 다들 주중에 우리 화요일 날 오전 11시에 그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 우리 복문 예배를 드렸는데 그 본래 성도님들이 반도 못 오셨어요. 다 직장 나가신다고. 그래서 집에 있는 주부들 중심으로 한 10대 명이 나오셨고 이분들이 또 주변에 우리 거기에 이제 있는 목사님이 다 또 전도하시게 돼가지고 주민들이 한 25명 불교 신자들이 오신 거예요. 교회는 처음 오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로 자리가 채워지고 또 이제 우리 선교사님이 경영하는 신학교에 있는 학생들 오라고 하니까 한 25명 가족들 같이 해서 한 35명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60명의 자리가 이제 거득 차고 또 신학생들 찬양팀이 와서 얼마나 찬양을 하는데 거기선 전기가 없기 때문에 앰프 같은 것도 충전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마이크도 쓰고 또 찬양을 인도했습니다만은 신구 패션도 갖고 와서 그렇게 참 감격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나라가 빈부 차이도 많이 크고 전기 시설도 좋지 않고 또 인터넷 사정은 더군다나 거의 뭐 치료에 가까운 이런 환경이어서 우리 PPT 가져가도 거기 화면에 못 씁니다. 그 뭐 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도 특강할 때에 PPT를 사용하지 못했고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나라 정말 미얀마가 인간 개발 지수는 189개 가운데 147이 할 만큼 굉장히 두뇌는 좋고 아주 그 학생들의 그이 특강 같은 거 받아들이는 수준들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생활력은 상당히 좀 가난한 편이다. 135개 종족이 모여서 사는 미얀마입니다. 135개 종족이 각각 언어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이렇게 거기서 8개 대표적인 그것이 주요 민족이라고 그렇게 분류되는데 어느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보다 더 많은 이 버마 인구를 만들기 위해서 주요 도구 중에 하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는 청년들도 각각 이렇게 인종이 틀려요. 백그라운드가 언어도 틀리고 전통 의상도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상을 하고 있습니다. 135개 그런 부족들이 그래서 이들이 한 번씩 모여서 다민족 전통 문화 행사도 하고 의상 체험도 하는 그런 것으로 여기 한국말로도 이렇게 여행사에서 광고를 했지만 미얀마
전통 체험이다. 그래서 National Races Village라는 이런 곳에 가면은 전통적인 부정 마을들이 이렇게 있는 거, 이것도 좋은 관광 거수가 됩니다. 국명을 보마로 바꾼 것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1989년 이래이니까. 그래서 예전 나이 드신 분들은요, 지금도 보마라는 국명을 좋아합니다. 미얀마로 바뀐 지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옆에 오른쪽 칼럼에 봅니다. 미국, 영국 정부 등도 반체제 인사들의 예를 따라 보마라고 부르다가 미얀마 정부의 항의가 이어지자 미얀마와 보마를 혼동해서 사용하는 나라가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경우에는 1991년도에 외래어 심의 공동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미얀마로 부르기 위해서 그때부터 우리는 공식적으로 미얀마를 합니다. 근데 2003년도에 아웅산 수지가 우리나라에 방문하셨잖아요. 그때 대한민국 취재진들에게 국명을 버마로 해줄 것을 요청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버마를 고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메콩강이 지나가요. 이 메콩강의 기호는 저 중국이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흘러내려서 세계에서 12번째 긴 강인데 이것이 이거 이쪽 미얀마로 이렇게 흐릅니다. 북부 지역에 흘러요. 그래서 이 총 길이가 메콩강이 4,020km. 얼마나 굉장하지 않습니까? 나일강이 6,000km입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짧지만 우리 미국에 있는 미시시피 강보다 훨씬 깁니다. 유역 면적이 79만 5천 제곱킬로미터 나니까 이거는 뭐 한반도의 이거 4배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곳이 이 메콩강입니다. 중국 칭하이에서 발원해 가지고 원담성을 거쳐서 미얀마를 거쳐서 태국을 거쳐서 라오스를 거쳐서 캄보디아를 거쳐서 베트남을 이르는 남중국해로 이렇게 빠져나가는 것이 메콩강입니다. 그래서 이 메콩강 벨터지에라 그래요. 여기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곳에. 그러면 다 국경이 강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이런 곳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 도시는 양곤. 인구는 540만이니까 그렇게 서울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인구는 많이 살지 않지만 이곳이 제일 옛날에는 랑군이라고 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오늘날은 양곤으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2021년 2월부터 국가 비상사태 이후로 그때부터 이제 분규가 시작됐죠. 그때 이 양곤에도 상당히 대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손가락 셋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 이 군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항한다 이런 이제 표시인데 이거를 오늘날 미얀마에서는 이거 잘못했다는 큰일 납니다. 지금은 군부가 장악하기 때문에 이거 이제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잡혀가요. 그래서 그거를 항의 표시로 그렇게 했던 이제 그때인데 여기서 이제 일부 시위대가 중국계 공장의 방화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기 가보니까 양곤 중심으로 미얀마는 많은 봉제 공장이 있어서 여기 주인들이 한국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는 노동력이 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와서 미싱 이렇게 해서 옷감을 만들고 이거를 이제 동남아 전체 수출하고 하는데 굉장히 옷감이 좋아요. 이런 봉제술이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도 그때 시위가 한참 일어날 때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럽니다. 휴업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50에서 70% 인원 감축을 시행하는 공장이 많을 정도로 경기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인 관광지 우리가 여기 가서 제가 이 우리나라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참사를 당했던 대련장에 가고 그 바로 뒤에 돌아서니까 바로 이게 나와요. 이게 이제 양궁이나 미얀마에서 대표적인 파고다입니다. 태국 가면은 사찰을 구경합니다. 주로 많은 사찰을 구경하죠. 방콕 같은 데 가면은 다 태국은 주요 그 관광이 전부 다 이 사찰 구경이고 여기 미얀마에 오시면 파고다 구경이에요. 이 파고다가
불탑이라고 하잖아요. 불탑. 이렇게 해서 쫙 탑으로 올라간 건데 여기 보니까 이 양궁의 언덕에 98m 이르는 파고다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본부가 돼가지고 기점으로 한 400개 파고다가 전국에 펼쳐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미얀마는 가는 곳마다 이런 파고다를 쉽게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이제 대표적인 이 사원에 이제 들어가니까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니 부처가 살아있을 때 인도니까 여기서 이제 육로로도 갈 수 있는 것이 인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분 이제 살아있을 때에 가르침을 받은 한 제자가 떠나올 때에 그 부처가 자기 머리카락을 8가락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덟 가락을 가지고 보관한 장소가 이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 첨탑의 이름이 쉬다곤인데 우리 성교사님이 물어요. 이 다곤이라는 게 바로 블레셋 신들이 섬기는 그렇게 공유의 신 이름 아니겠습니까? 다곤. 그래서 이 추기행들이나 뭐 교황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쓰는 모자가 그게 큰 물고기에 이게 쩍 벌어진 그런 우리로 말하면 대구탕 열심히 먹듯이 큰 대구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자 자체가. 그게 다곤 제사장들이 쓰는 모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쉬다곤 그럴 때 쉬라는 게 얼른 듣기로는 쇠금자로 들려요. 쇠금자로 된 다곤 어떤 신정과 관계되는 파고다가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해보는데 이 맨 꼭대기에 보면은 세계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가 거기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이아몬드뿐만 아니라 루비도 있고 사파이어도 있고 신기한 보석들이 거기에 이제 그 꼭대기에 이렇게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는 거기에 꽁 둘려가지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한 주의 그 요일별로 전부 다 거기에 다 칠성당이 있어요. 이게 뭐냐고 했더니 우리는 생일을 기억할 때에 매달 며칠 이거를 하잖아요. 물론 양력 음력이 있지만은 매달 며칠인데 이 나라는 전통이 무슨 매달이 아니라 무슨 요일에 태어났느냐 이거예요. 그 월요일 날 태어난 사람은 월요일 날 이게 칠성당에 가가지고 꽃도 헌화하고 뭐 이렇게 시주도 하고 그러더라고. 또 화요일 날, 수요일 날 태어난 사람 자기 그 태어난 거기에 가서 전부 다 뭐 꽃도 꽂고 또 이렇게 복을 달라고 빌고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데 또 미얀마 국민들은 입장료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외국인인 우리는 입장료를 한국 돈으로 10,000원 받아요. 10불. 이거는요, 그날에서는 굉장히 큰 돈입니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입장료를 여기도 그렇게 받고 또 국립박물관에 들어갈 때도 외국인만 그 이렇게 입장료를 받아요. 그래서 뭐 그 뭐 박물관이 한 2,000원 인데 좀 싼데 여기는 10,000원씩 이렇게 받는. 그래서 이런 곳에 가서 우리들이 기도도 하고 우리 축사 활동도 하고 땅빨기 그걸 하는데 얼마나 비가 쏟아지는지 그래서 우리 우산도 없이 그 비도 좀 맞으면서 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건 다 신발을 벗고 양말까지 벗고 맡겨놓고는 맨발로 다녀요. 맨발로. 그러다가 비가 오는데 그냥 이 바닥이 미끄러워가지고 아주 계단 내려올 때 큰 사고 날 뻔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마대 이렇게 있어서 그거 반드시 밟고 내려오도록 그렇게 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미얀마의 대표적인 사찰 탑인데 부처의 머리카락 8개가 봉헌되어 있고 생일날마다 월화수목금토일 이래서 별도로 이렇게 칠성당이 있는 이런 모습들 이렇게 보는데 이게 이제 167피트 되는 높이에 그리고 367피트 되는 그런 높이의 파고다를 세우고 있어서 아주 시내 우뚝하게 이렇게 보입니다. 미얀마의 국교는 상자부 불교라 그러더라고요. 이 상자부 불교라는 거 우리가 잘 익숙지 않은 용어인데 이게 이제 소성 불교와 함께 있는 그런 것으로 이게 표시도 되어 있고 중간에 보니까 선택이 그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국민들이 약 한 80% 이상이
여기에 상자부 불교인으로 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의 내용들을 이렇게 보니까 무슨 인도 불교, 또 일본 불교, 중국 불교, 티베트 불교, 한국 불교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이제 이게 계보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는 최근에 조계종, 천태종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이런 것과 같이 이런 이제 쭉 흐름이 있는데 우리 한국에 있는 불교는 일본과 중국은 전부 다 대승불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하야나 이렇게 큰 그릇, 큰 이렇게 수레라는 뜻이죠. 근데 여기는 소승불교입니다. 소승불교. 우리로 말하면 개인구원에 입각한 우리 한국과 이런 것은 사회구원 같이 이렇게 포함되는 이거를 대승불교라고 소승불교는 자기 이제 개인 그런 구원 여기에 가까운 것인데 미얀마가 이제 그렇습니다. 상자부 불교인이 87.9% 하고 기독교가 6.2%예요.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불교인이 95%였거든요. 제가 30년 전에 처음 이게 그 버마에 갔을 때는 그렇게 통계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동안 선교사님들이 활동하셔서 6.2%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은 4.3이고 대중부 불교가 이게 대성불교인데 이게 0.3%밖에 얼마 되지 않습니다. GDP는 전체 2,580억인데 1인당은 4,830불이니까 우리나라에 우리는 3만 지금 8천불 얘기해서 일본보다 조금 우리가 높잖아요. 이제 그런 형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가 이제 우리 어, 나라의 80년 3년도에 당했던 그 아웅산 그 장군의 묘소 바로 그 길을 돌아가니까 이렇게 쉬다곤 이 첨탑이 보이는 겁니다. 그 가서 다 신발을 벗고 우리가 다녔어야 되는데 여기서 또 가이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앞에 뭐 위에 뭐 자랑하면서 그 보호화가 얼마고 뭐 몇촌 뭐 캐럿이고 뭐 이런 얘기를 잔뜩 하는데 별로 흥미가 없었습니다. 절간 구경이죠. 그래서 그 꼭대기에 있는 그 보물 이렇게 여기서 또 이 사진을 꼭 또 찍으라고 해가지고 가이드 말 듣고 이제 사진 하나 또 찍었습니다만은 네피도 이 수도에 가면은 인구가 12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양군이 540만 되는데 네피도는 미얀마의 수도입니다. 2005년도 11월 6일부터 미얀마의 행정 수도로 양곤에서 이쪽으로 이동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120만 되는 곳인데 꽤 멉니다. 이 양곤에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320km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얀마에서는 양곤 다음으로 이 수도 인구가 이렇게 많고 그 다음이 지금 또 분규가 나고 있는 네타레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양곤의 본래 이름이 랑군인데 인구가 450만 명 이렇게 됩니다. 양곤은 미얀마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옛 수도입니다. 양곤 군의 주도이고 우리 거기에 그 우리 로이교회를 세운 장소는 양곤군에 속해 있는 외곽지대입니다. 국경지대. 그쪽으로 이제 1시간 반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곤에 있는 여러 가지 강이라든지 여기 인공호수가 내다보이는 곳이 제가 묵었던 호텔이 있습니다. 호텔비가 참 싸요. 아주 그 좋은 호텔인데 100불 안 됩니다. 그리고는 아침 식사도 다 포함되고 이런 랑군시 모습 또 여기는 이 부암 이그 미얀마에서 하버드 대학이라고 하는 양군 대학이 있습니다. 이 국립대학인데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 있는 총장과 아주 긴밀하게 잘 닦아 놓으셔가지고 제가 국립대학만 6개 순회하면서 강연을 하고 왔어요. 다 영어를 잘 알아들어가지고 1시간 동안 영어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내용도 인문학 강의를 주로 했습니다. 거기서는 간접 선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한글반, 한글학이 다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강의를 하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참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이게 한참 내전이 이제 있을 때인데 지금 현재가 만달라에라는 이 도시가 이런 내전을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간에 세 손가락을 이렇게 하면서 저항운동이죠. 그래서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불꽃이 막 피는 이곳이 지금 또 내전 지역인데 무력 충돌이 저는 뭐 여기 3년 동안 일어냐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1930년대부터 여기는 내전이 그렇게 쭉 돼 왔더라고요. 그래서 치안이 늘 불안하다라는 것을 참 느꼈습니다. 근데 우리 선교사님이 정부하고 또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셔가지고 그분이 증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게 보면 장관 대우를 받는 무슨 이렇게 고문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정부의 원로들이나 정부의 내각들에게 고문하는 위치에 있는 증이 있으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교통이 막히거나 또 이렇게 지금 또 주유소를 주유할 때는 아주 뭐 한 두세 시간은 기본으로 서서 주유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닷가 근처까지 이게 주유선이 다 왔는데 돈이 없으니까 지불을 못하니까 많은 기름을 사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각 주유소마다 제한적으로 이렇게 팝니다. 한 차당 5갤론 이상 팔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줄이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주유를 한 번은 해야 되는데 하고는 그 뭐 길게 줄 들었을 수는 없고 쓱 들어가 가지고는 이제 그 증을 보이고 그 주유소 주인에게 보이니까 바로 주유 허락을 하더라고요. 그 증의 위력이 대단하더라고. 또 한 번은 또 양군 대학에서도 이렇게 뭐 들어가는데 그 증을 보여주니까 아주 특별 대우를 받으면서 우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라가 이제 그런 것이 참 있다라는 거. 그 파고다 탑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여기는 남자애들도 치마를 입는 모습이 참 특이했습니다. 남자애들도 치마를 입고 그리고 보마 이게 저 미얀마는 가는 공바다 이런 파고다의 탑의 나라입니다. 400개. 그 이분이 이제 수지 여자죠. 여사고 또 이분이 지금 현재 대통령 대행을 하고 있는 군사령부. 이 두 분이 사이가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군부가 이제 아웅산 이거를 되도록이면 흔적을 지워야 자기들이 이제 올라가니까 이 두 사이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아웅산 묘소 폭발 사건 났을 때 그때 사진입니다. 여기 폭발 장치를 해가지고 북한군이 그거를 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또 한국의 어떤 언론에는 여기에 있는 내용이 북한하고 관계없다라고 거짓말 가짜 정보를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하면은 이거 그때 이 범인을 체포했어요. 그 이 사람이 바로 여기 그 당시 보마 여기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때의 북한의 소행인 것이 다 전 세계에 밝혀졌어요. 그리고는 보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북한하고 그때 외교 관계를 끊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는데도 한국에는 일부 아직도 언론에서 왜 그렇게 가짜 뉴스를 보고받는지 거기 있는 분들이 불불 끓어요. 우리 저 버마나 예전에 오늘날 미얀마. 그래서 이런 것은 분명히 사실인데 김현희가 칼기 폭발 당할 때에 북한의 공작이라는 것을 그건 다 온 세계가 다 알려지고 아는데 그거를 이전 정부에서는요 이거를 얼마나 김현희를 이렇게 입을 못 일게 그렇게 또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 정부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우리가 아닌 거는 아닌 거대로 얘기하고 이렇게 해야지 참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가슴 아픕니다. 이 나라 가서요 우리 한국이 그런 가짜뉴스 얘기하면요 부글부글 다 끓어요. 자기들이 다 조사해가 다 파악해놓고는 그리고 북한하고 단절 다 하고 그랬던 나라인데 왜 우리 한국 내에서는 그런 뉴스가 있느냐 이겁니다. 이번에도 이게 이슈가 된 적이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때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이게 이제 전두환 대통령이 도착한 3분 전에 사진입니다. 이때 이제 이게 단추가 눌려져 간데 맨 왼쪽에 있는 분이 한병춘 대사 아닙니까? 이분이 우리나라 유엔 대사도 했고 또 전두환 대통령이 이분을 이제 그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추모비가
2012년 5월 달 이 미얀마를 방문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제안으로 이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잘 그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모비 앞에서 우리가 잠시 우리가 이게 명단도 다 살펴보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설명문도 자세히 읽어보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참사가 일어났던 곳에 한 80m 떨어진 곳입니다. 그 실제로 참사 있는 곳은 접근을 못해요. 그거는 아웅산 장군의 추모비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접근을 못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직원이 우리나라 외무부 이게 로고를 달고 있고 옆에는 태극기를 달고 있는 이분에게 우리가 US 달러 5불 이렇게 주니까 그 큰 돈이 있더라고 그 나라에서는. 그래서 아주 기분 좋아하고 여기서 우리 또 참배 잠깐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미얀마의 한인 사회 지금도 한 2천 명 거주하고 있는 곳인데 제일 큰 우리 한인 교회 우리 행사 끝난 후에 이런 사진이 있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곤 대학 우리나라로 말하면 카이스트 대학 또 국립문화예술대학 양곤 대학은 제가 두 번이나 갔습니다. 거기서 학생들을 많이 만났어요. 다 이게 각 과에서 이렇게 한 분들이 우리 한글 학과에 등록해서 공부하는 분인데 한 반은 약 60명 정도 또 한 반은 30명 정도 이런 곳에 가서 특강을 하고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또 여기서 또 이렇게 선물을 줘가지고 제가 또 선물을 했는데 우리 여기 미얀마 같은 우리 동남아에 대한 이런 나라는 어느 나라 특강하고 이렇게 가면요 강사가 직접 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또 여기에 우리가 연필을 이렇게 그 예술대학이니까 이 연필을 이렇게 미술 하는 대상하는 그 연필을 두 자루씩 이렇게 또 선물로 이렇게 하니까 참 좋아들 했고 또 양곤대학 이런 데는 우리나라 떡볶이 그거를 그 나라에서 팔더라고요. 그거를 수만큼 다 주문해 가지고 줬더니 그렇게 또 잘 먹고 얼마나 한글을 또박또박 잘 쓰는지 또 한글 말 중요한 거를 칠판에 해서 예를 들면 사람, 교만, 겸손 이렇게 해서 또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오선아 목사님은 거기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거를 칠판에 한글로 다 듣고 이거를 가지고 봉헌성어를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학생들이 복을 붙여서 한국말 이렇게 하니까 흥미있게 듣는지.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그래요. 이들에게 이런 복음성가를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하는데 꼭 여기 대학을 졸업하면은 명문대학이니까 바로 공무원으로 취직이 되고 바로 우리 이 미얀마의 주요 사회에 다 나가서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어 놓으면요. 꼭 이렇게 한글 학교에서도 이런 애들이 3분의 1 정도는 따로 선교사님 찾아온대요. 그러면 이들에게 1대1 제자 훈련을 시켜드린다는 겁니다. 성경도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인문학 강의하면서 우리가 이 헬레니즘이라는 게 있고 헤브라이즘이 있다. 이게 두 산맥에 대해서 우리 인류의 정신사를 지배해왔다. 또 타 종교 여러 가지 종교 있는데 종교에는 다른 관점이 다 있다. 월드 뷰 세계관이 다른 그것이 있어서 지금 오늘날 이 전세가 복합적인 사회로 형성된다. 이런 얘기할 때 헤브라이즘 얘기할 때에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 나라에서도 그게 그렇게 걸리지 않는 데입니다. 이렇게 문화사적으로 이렇게 특강을 하는 프로그램이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간접 선교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이제 꼭 맨 학생들이 따로 개인적으로 선교사님 찾아오면 이들에게 1대1 제자 훈련해 가지고 이들을 파송하는데 이런 지금 10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주 그게 독특했습니다. 웬만한 동남아 가면은 이게 그 나라 대통령과 혹은 장관과 또 이런 국립대학에서 특강하고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이 나라는 미얀마가 다 그게 구축이 돼가지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황우여 장로님도 언젠가 초청해서 국립대학에서 특강하게 하고 이 나라 지도자들과 함께 또 이런 기회를 갖자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와서도 그대로 제가 전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가시겠다고 그렇게 말씀도 있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지었던 완공된 상태고, 그리고 교회 앞에 십자가를 달지 못하니까 창틀로 이렇게 십자가를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밖에 교회인 것을 알리고, 그리고 이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60명 이상이나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아주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로이 교회 밖에서 보는 광경. 그래서 끝나고 나서 신학생들이요, 안 가고 한 40명이 남아 있어요. 그 특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도 1시간 제가 또 조직 신학에 대한 특강을 또 했습니다. 영어로 이제 다 쓰면서 학생들이 잘 듣고 질문도 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들에게 또 선물을 우리가 옷가지를 좀 가져갔거든요. 우리 교회 우리 신명미 강도사님이 이렇게 한 가방을 이렇게 챙겨주셔가지고 남자는 남방, 여성들이 입는 옷들, 어린아이가 입는 옷들 이래가지고 그 한 가방을 가져갔는데, 가니까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가게에서 이게 봉투를 또 다 사오셔가지고 그 옷을 다 하나 봉투에 넣어서 이분들에게 이제 선물을 하는데, 메이드 인 코리아 너무나도 이분들이 좋아해요. 우리 한국 것도 좋아하지만은 한국말도 잘하고 한국 음식도 좋아하는 이분들을 너무 해피하더라고.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분들도 이거를 하나 주면서 다 한 사람씩 안수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런 모습들을 여기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분 여기 교회 그 교육자들입니다. 공식 담임 목사님은 우리 선교사님이에요. 그리고 이 뒤에 계시는 분들은 부목사님이라 부르고 전도사님이라 부르더라고. 그래서 이런 분들 글로리아 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 요번에 우리 봉헌 예배의 주제였습니다. 그 제가 일일이 다 안수기도 하는 모습인데 기타를 담당했던 우리 신학생들에게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한 사람씩 주민들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의 이분들 안수기도는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다 이렇게 축복기도 해드리고 우리 또 기도원협회에서 기증받았던 두 박스에 된 때는 성경책을 지난 주일날 나눠주었습니다. 이거를 기증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다들 좋아하셔서 이렇게 또 성경책을 지난 주일날 예배 시간입니다. 이거를 이제 들고 또 사진을 찍고 요것도 대학에서 특강하고 우리 대학에 있을 때 또 여기 현수막까지 이렇게 해서 한글의 우수승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또 저를 환영하고 이렇게 특강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얼마나 진지하게 됐는지 한 70명 되는데 한 50명은 학생이고 20명은 교직원이에요. 교직원인데 상당수가 교수님들입니다. 그 대학에 이분들이 아주 강의를 진지하게 듣는 모습들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컴퓨터 학교 여기가 그게 카이스트에 해당되는 곳인데 그게 또 분반을 해서 또 이렇게 강의를 전개하고 아주 좋았습니다. 한사상과 무신학이라는 인문학 강의도 제가 했는데 잘 그들이 듣는 모습들을 본다. 그리고는 제게 또 이렇게 기념품도 이렇게 전해주는 내용. 김균배 교수님과 또 최기숙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이분들이 30년 된 베테랑 선교사님인데 중앙도서관 양공대학에 가니까 패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 이 두 분의 이름이 있고 이 홀을 우리 선교사님이 기증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래서 이 홀에 많은 책도 전시되어 있고 또 책걸상이 있어서 학생들이 많이 공부하는 곳인데 거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사람들의 알파벳이에요. 알파벳인데 가, 사, 따, 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원의 어디 방향이 그게 이제 출구가 있는가 그런 면에서 이렇게 알파벳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테러 사건 때 북한과 단교도 됐고 한국과의 관계를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축구에 있어서 1971년과 2년에 우리나라의 박정희배 축구대회가 있었잖아요. 아시아컵과 같은 곳이로. 그때 초대 이게 1등한 팀이 버마였다. 그래서 2회에서는 우리 한국이 잘해가 그때 뭐다 이회창 또 우리 뭡니까 아니 이회태 또 우리 차범근 뭐 그때 같이 뛸 텐데 그때 2회 대회 때는 꼭 우승을 당부를 대통령이 했다는데 그것도 결승에 가서 또 범하고 붙어가지고 끝까지 승패를 못 가린대요. 요즘까지 승부 차이가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공동 우승으로 했다는. 그래서 축구가 그렇게 됐대요. 노벨 평화상도 아웅산 수치 이분이 91년도에 살상받았는데 우리나라 김대중 대통령이 2000년에 수상받고 유엔 사무총장도 여기에 우탄트 이분이 1961년부터 71년에 우리나라 유엔의 사무총장 하셨는데 우리나라 반기문 우리 총장이 2007년부터 연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건으로만 하더라도 버마와 우리 지금은 이제 미얀마입니다만은 한국이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돼 있고 서로 좋아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재밌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공제 산업이 아주 지금도 성공하고 있고요. 거기서 최고 이렇게 잘 되고 있는 서호 인터내셔널 이분이 한인 회장이시기도 한데 이분의 공장이 잘 되고 있습니다. 17대, 18대 회장직을 맡고 계시고 공장 내부에 있는 모습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